자, 계속해서 검토드릴 주제 차근화 중에서 양도 차익의 계산 좀 양들이 줍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보통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얘들의 세금은요 관련 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 있으면 감면세를 뺀 세, 이게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데 일단은 산출세까지 계산을 해내야 했었고요. 예,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된다. 한편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기본 공제를 뺀 금액 이렇게 봤었고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양도차익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 써볼까요? 차금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양도가액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있다 또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 공식은요,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뺀 값,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양도 비용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필요경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차익은요 이렇게 가죠. 실질 거래 가격에 따른 양도 가액에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을 뺀 값, 이것이 바로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물론 이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양도 가액이나 또는 취득가액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게 둘 다 알면은 실거래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내게 되는 것이고, 알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나중에 보겠지만 추계 결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용어를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에 따른 양도 가액은 뭐 따로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팔아서 받은 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취득가액에 관한 내용부터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는요, 이게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포함되는 거 쭉 깔고 또 포함되지 않는 거 법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한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점점점은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문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그러다 또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요? 3번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3번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었고, 설령 나온다고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다 할지라도 풀 수 없어요, 일부 안에는.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겁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자,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판다고 했을 때, 지금 팔았다고 했을 때 지금 필요경비라고 하는 범주에 당연히 취득세 등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고요. 서류에 남아있잖아. 그래서 따로 납세 고통, 납입한 영수증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바로 취득가액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되는 거 겁나 많아. 겁나 많은 걸 외우면 안 돼. 그리고 법정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바로 예외적인 항목,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지역질 지역로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취득가액이 범죄 포함시키지 않는다. 키워드 지연의 지자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야. 이 사람 지금 파는 사람이 과거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중도금 잔금을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어. 근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돈이 갑자기 융통이 안 돼갖고 4월 20일에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뭐를 20을 줬으니까 이자 지급해달라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하십시다. 그래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 100만 원 더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연의 지자를 따서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슈, 지출한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 자, 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뭐냐면 20년 전에 이 매물을 살 때 소송 등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취득가액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올해 내가 수입이 3천만 원 되는데 소송 비용, 변호사 소송 비용으로 만약에 300만 원을 지불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소득에서 이거 빼달라라고 해서 이걸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서 한번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계산할 때 퉁쳤으니까 이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바로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앞에 뭐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을 필요 없어. 산입했던 거 만약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이미 산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더 이상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산입한 거, 지연 그리고 산입한 거, 이 부분은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이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 하나도 안 외워도 모르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지연 그리고 산입한 것, 이 부분은 어떻다? 양도 차익의 범주,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지연의 지, 산입한 것의 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게요. 원래 법정이 겁나 길고 복잡하고 더럽게 짜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뒤지게 막 처음 외우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럼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90%가.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하셔야 돼.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할까? 열심히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거의 천재입니다. 이틀 만쯤 땄으니까. 술 처먹고 술 덜 깬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갔어. 그 당시에는 벌써 한 거의 20년 다 됐는데 내용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물론 제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공법을 주로 가르쳤으니까 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학계론, 경제 공부했으니까 세 개는 대충 나와. 함수가 10년 넘게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증을 땄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잘난 척 아니고요.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갈 때 점수가 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머리가 좋다. 등등등. 바꾸질 없어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한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로 이제 밤마다 미친놈처럼 이렇게 혼자 들시고 떠들고 있지만은 세상을 아마 내가 지배할 겁니다. 라고 자신감이 있어요. 닥치고요. 알았어요. 지산, 지연, 산입. 이거 배우시면 돼요.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거. 지산. 어차피 우리는 법에서는 주로 포함되는 것 위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뭐뭐뭐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동안 모든 문제가 뭐뭐 제외, 다만 뭐 제외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지연님의 산입한 거, 이 부분은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겠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제 공부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필요경비 범죄와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한 후에 그 물건의 상태를 유지 등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뭐 아파트를 사서 방을 확장을 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다, 뭐 등등등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영수증 없다,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법이 그렇다고. 영수증 있는 거는. 그래서 혹시 뭐 집 사고 집 수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영수증 이런 것들 잘 보고 한, 언제 이사 갈 줄 알고 언제 팔 줄 알고 잘 보고 왔네. 사진 찍어가지고요, 또는 이제 뭐 스캔 이런 거 해둬서 뭐 메일 이런 데도 미리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세금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해요. 하여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 거, 우리 법상 너무나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 자, 지출은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 어떤 분이 집을 산지 3년차가 돼서 뭐 욕조가 좀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수리를 이빠이해서 돈 1,000만 원 들어갔어. 영수증 보관 돼 있어. 근데 그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내가 4,000만 원 벌었지만은 이런저런 비용으로 뭐 집도 뜯어고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쓴 게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적게 내겠다라는 취지로 필요경비에 이미 한번 산입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탕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앞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입한 거. 예, 바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증명 서류가 없거나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욕실을 개조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어. 전에 이제 도둑놈이 들어 쓸데없이 영수증을 갖고 튀어간 거야. 훔쳐간 거야. 그러면 이거 팔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는 금융거래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도 없어요. 현금으로 주고받았대. 영수증을 받았대. 영수증을 잃어버렸대. 그러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수험가에서 공부하는 포함되는 수많은 내용을 처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잘 알아갖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고객들한테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개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중개사를 따야 돼요. 근데 그따위로 공부하면 중개사 못 따요. 찍어서 맞춰서 한 건 별개의 문제로 그냥 안 된다고. 외워야 돼.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것. 입증할 수 없다면 이것은 설령 썼다 할지라도 자본적 지출액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거의 답이 없어요. 남아있는 주제, 양도비용. 이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라든가, 그러니까 중개보수 등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다 치고 뭐가 있을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라고 하는 거, 요거 신고 납부하니까 자기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잘 못하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돈 지불했겠죠. 네, 그런 비용도 바로 양도비용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제 이 보면 공유주택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 차손 뭐 이런 것 쭉 있어. 그래서 포함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제외되는 걸 외워야 돼. 뭐가 있을까요? 증명서류가 없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증 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한 15년 사이에 한번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항목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항목이 자본적 지출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항목이 양도 비용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갖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잘 모르면 무조건 취득세 또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에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법에 그런 것들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암기하실 것은 지산증 끝 해서 지산증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에 혹은 양도 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산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급기를 지연했다는 이자 상당액, 산입 이미 한번 됐던 것, 산입 이미 됐던 것,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가면 최근 7, 8년 동안의 문제는 매년 나오진 않지만 2년에 한 번꼴 이 정도인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익의 기본점이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 필요경비 범주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수출의 양도 비용으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 퉁쳐서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틀린 걸 고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급기일 지연에 따라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된다. 땡, 이렇게 틀린 걸 고르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지산증 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이 차 등과의 차와 관련해서 지산증 이것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자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쟁점을 삼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도차익 계산 방식 중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추계결정 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쟁점 잠시 끊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